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세종 리버티 연대와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계룡 자유시민연합, 논산 미래희망 충청시민연대에서 저희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자유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제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죠. 자, 제목은 전두환 대통령 서거를 놓고 벌리는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마지막 하시는 길에 정중한 경의를 표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서거를 놓고 벌리는 야만적인 저주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우리는 한국 명예혁명 타협적 민주화, 즉 6.29 선언, 민주화를 이룩한 전두환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정중한 경의를 바친다. 한국 언론과 문재인 운동권이 미쳤다. 자고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숙연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화엄 불교와 천도교, 기독교 생명 중시 사상을 이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윤리의식이다. 그러나 전두환 떠난 날 광주에 무지개가 떴다 라고 한다. 독재자 끝내 반성과 사죄 없이 떠났다. 죽어서도 유죄 라고들 한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5.18 조사위는 진상규명 차질이라며 조사할 대상이 없어졌다고 난리다. 전범 김일성과 살인마 김정일의 죽음을 위원장님의 서거라고 깍듯이 예우하던 바로 그 입과 펜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아무개씨 사망이라고 부르는 이중성이 이번 부관 참시 사냥의 본질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약관 57세의 나이에 권력을 내려놓은 뒤 서거하시기까지 무려 33년의 지옥적인 삶을 살았다. 백담사 귀양살이와 반란수괴 재판과 2년간의 옥고 재산 몰수와 고소, 고발, 그리고 회고록 판매 금지와 알츠하이머 노인의 광주 출장 인질 재판까지 치욕적인 업보를 치러야 했다. 그 33년의 업보조차 부족했단 말인가? 이제 향년 90세로 영욕의 세월을 뒤로 한 분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5.18 진상규명 조사 차질이라는 것인가? 고인이 죽어서까지도 아직 다 성이 차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처럼 전두환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전하는 언론과 문재인 운동권의 반응은 부관 참시와 시간을 떠오르게 하는 야만적인 능멸과 앙심으로 가득 차 있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능멸은 죽음조차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진성 빨갱이들만이 할 수 있는 만행이다. 빨갱이 만행의 본질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저주를 선동하는 거짓과 왜곡이다. 학살 만행, 헬기 기총 소사, 발포 책임자 전두환 등 80년 광주의 진실과 배치되는 거짓 선동으로 5.18을 우상화해온 그 결과이다. 5.18 왜곡 처벌법이라는 우상화
신전을 바벨탑처럼 쌓아 올리며 한국 사회 담론을 지배하는 386 운동권 세대가 그동안 얼마나 병적으로 망가져 왔는지 잘 보여주는 세태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 태블릿 탄핵 쿠데타 이후 운동권의 전체주의 경향이 노골화되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적폐청산, 희생양 만들기 정치 행태가 일상화되어 온 결과물이다. 광주에 무지개가 떴다 라는 안가품의 감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늪, 한반도 동북아를 배회하는 전체주의의 악령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이런 막가파식 우상화를 경계하고 경고해야 할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수 야당이라는 국민의힘 당의 대표는 물론 윤석열 후보와 의원들까지 전두환 때려잡기, 5.18 우상화라는 운동권 프레임에 갇혀 조문조차 못하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죽은 자에 대한 이런 만행은 오직 빨갱이들만 할 수 있는 짓이다. 분노하기는커녕 그 위압감에 주눅들어 몸을 숨기거나 만행에 동조하고 있는 자칭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경멸한다. 전두환이란 인물은 누구인가? 그는 마이너스 5.4% GDP 추락과 IMF 위기를 국제적 안목과 대일 협력으로 잘 극복했다. 반도체와 IT 산업 인프라를 깔았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안정화 정책을 계승하여 국가주도 발전 모델을 민간주도 시장 모델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80년대 물질적 풍요와 고용, 복지를 가져왔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88 올림픽을 유치해 국가 선진화의 발판을 닦고 40년 동서냉전을 종식시켰다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따로 있다. 그것은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87년 6월 민족 민주 운동권이 기대했던 것은 피바다였다. 7년 전 광주 사태의 재현이자 전국적인 동시다발 민중봉기였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의 직선제 수용 6.29 선언을 운동권은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해 12월 부활된 직선제 대선 유세를 화염병과 투석으로 난장판 만든 것도 그들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 대신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며 6.29 대국민 항복선언으로 평화로운 다협적 민주화의 길을 선택했다. 전후 신생 독립국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군부 지배 권력과 국민 간의 타협적인 민주화 이행에 성공한 한국판 명예혁명이었다. 대한민국이 87 헌정체제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게 한 고인의 빛나는 업적이다. 구관 잠시와 시간의 앙심을 세뇌 선동하는 자들이 고인을 학살 원흉, 독재자, 개인 영달의 눈먼자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5.16 혁명 2세대 장군으로서 애국심 투철한 한국판 웨스트포인트 정규
육군사관학교 1기의 열정적인 자부심맨이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여,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비판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러나 5.18 광주를 우상 숭배 신전으로 쌓고 저주의 씻김 굿을 위해 전두환 5.18 진상조사를 끝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거짓 선동 나레이션과 배후의 거대한 시체 장사 카르텔을 분별하고 경계하자. 그 전체주의 전염원을 찾아 고발하고 태양빛 아래 드러내자. 이름이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유공자가 받아온 국가 수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 국세 보상은 항상 정직해야 하며 인정에 이끌리거나 탐욕과 거래의 대상이 되면 자유공화국의 기반이 무너진다. 운동권 정부의 지자체 인허가 부패 카르텔이 해괴한 운동권 논리로 치외 법권을 주창하는 시대이다. 자유공화국을 지켜 세우기 위해 우리 정성을 쏟아 붓자.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개인들의 투쟁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것이다. 80년 격동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33년 업보를 치르다 세상을 하직하신 전두환 대통령님께 우리 깊은 애도와 경의를 바친다. 부디 평화롭게 영면하시기를 빌며 임진강 동산에 한 줌 흙이 되겠다고 한 유언처럼 한반도가 자유와 생명 넘치는 민들레의 땅이 되게 하소서. 2021년 11월 26일 대전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